1964년에 처음 제시된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 폭넓게 활용된 미국 국방부의 군용시계 규정인 MIL-W-46374는 무려 2000년대 초까지 롱런을 했습니다. A부터 G에 이르는 7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서로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시계들이 나중에 추가되기는 하지만요.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미국군은 성능표준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면은 무슨 시계를 써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46374 스펙은 나라의 예산으로 군인들에게 보급되는 시계라는 의미에서의 군용시계로는 마지막 세대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1991년 10월에 나온 5번째 개정안, F 개정안입니다. 원래 1964년에 처음 제정된 46374 규정의 목적은 군용시계의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나 저렴한 부품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손쉽게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으로 시계에 문제가 생기면 버리고 곧바로 새 걸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91년 수정한 F에서는 타입 6라고 불리는 유형이 새로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타입 6는 46374 규정에 속해 있는 다른 시계들과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46374 규정의 도입 이후에 미국군에 보급되던 군용시계의 품질이 많이 저하되다 보니까 특수부대나 전투기에 탑승하는 조종사들, 항법사들한테 맞는 시계가 따로 필요했습니다. 타입 6는 여전히 플라스틱 소재의 케이스를 갖고 있긴 했지만은 공중이나 물속 같은 극한 환경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보완하고 좀 더 믿을만한 무브먼트를 채택하는 동시에 타이밍 기능과 멀티타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회전식 베젤을 장착해서 그러한 수요에 부합하려고 한 시계였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스토커 앤 예일과 마라톤 두 회사가 타입 6 시계를 생산을 했습니다. 타입 6는 전투기 조종사들과 항법사들은 물론이고 육군 수색대와 그린베레, 해군의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원들에게도 보급이 됩니다. 타입 6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베젤이 달린 군용시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타입 6와 유사한 시계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입 6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은 스테디셀러들도 많고요. 예컨대 원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은 물론이고 스토커 앤 예일을 위해서 시계를 만들어주던 스위스 회사인 트레이저, 네이비실의 이름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루미녹스, 그리고 이름을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회사들이 나름대로 타입 6 디자인에 기반한 시계를 만들었고 꽤 인기를 끈 모델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MWC의 P656이라는 시계 역시 타입 6의 디자인에다가 MWC 나름의 변주를 가한 시계입니다. P656이라는 이름에서 짐작이 되시겠지만은 같은 타입 6 중에서도 이 시계는 마라톤의 211 모델보다는 스토커 앤 예일이 내놓은 샌디 P650으로부터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MWC는 타입 6 시계를 만들었던 원조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 대신에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좋은 스펙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내놓은 타입 6풍 시계들과 달리 MWC의 시계에는 우선 방수 성능이 300m에 이르는 데다가 용두 잠금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케이스의 소재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타입 6풍의 시계들에 대해서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소재가 플라스틱이라서 사진으로 보면 멋있는데 실제로 보면 좀 착용감 같은 게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는데 MWC는 그 점을 보완해 왔습니다. 베젤에 다이버 시계처럼 120클릭이 되는 스프링을 설치해 놓은 것도 좋은 보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조 타입 6를 포함해서 다른 회사 제품들은 베젤에 아무런 고정장치도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제 맘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타이머로 이 베젤을 사용할 수가 없죠. 아울러서 배터리 수명이 최대 10년에 이르는 론다사의 쿼츠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나 정비에 대한 부담도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축광이 필요 없는 트리튬 야광 같은 원조의 특징적인 장점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P656의 해외 가격은 299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러면 한국에서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40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 가격이 치솟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 출시 가격을 30만원대로 오히려 더 낮게 잡아서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99불이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마라톤이나 트레이저 같은 원조 회사들의 타입6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에서 다른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면은 이 MWC의 시계가 꽤 유의미하게 돈을 아껴준다고 여길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디테일에서 살짝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가령 베젤 액션도 제대로 된 다이버 시계들이랑 비교하면 살짝 모자란 면이 있고, 기본으로 딸려오는 나일론 줄의 품질도 다소 실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입6풍의 디자인을 채택한 수많은 시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격 대비 스펙을 갖춘 시계를 찾는다면 이 P656은 틀리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P656은 회색 케이스에 베젤만 검은색인 버전이 있고, 베젤과 케이스가 모두 검은색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과 케이스뿐만 아니라 인덱스와 마커까지 시커멓게 덮어버린 스텔스 버전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버전 중에서 저는 제일 제 마음에 들어온 베젤과 케이스가 검은색인 버전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조인 P650의 색상 조합과 제일 가까운 버전이기도 하니까요. P656은 베젤이 케이스보다 좀 더 직경이 큽니다. 베젤의 직경은 41.5mm이고 케이스 지름은 40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1mm로 위아래 길이는 42mm 케이스의 시계보다는 40mm 케이스의 시계에 더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300m의 방수 성능을 갖추고 있고 두께는 13.7mm입니다. 쿼츠 시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두툼하게 나온 편이고, 무게는 시계줄을 제외하면 78.1g이고 시계줄을 포함했을 때는 100g에 육박하는 무게가 나옵니다. 이 역시 쿼츠 치고는 다소 묵직한 편에 속합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의 친화적인 22mm이고 기본으로 채택된 나토줄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비가 22mm로 일정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원래 달려온 나토줄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쓰고 있긴 합니다. 15.2cm 손목 둘레에 노생활님 손목에 올라온 모습을 보시면은 우락부락해 보이는 생김새랑 달리 위아래 길이는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위아래로 넘치지는 않기 때문에 큰 시계의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시도해 봄직한 시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무겁거나 두꺼운 시계를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17.8cm 손목 둘레의 손목에 올려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무게나 두께 같은 것들이 이 정도 손목 사이즈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입6풍의 시계들이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게 많아서 사진으로 보기엔 멋있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P656은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튼튼하게 제대로 만든 트루와치의 체감을 줍니다. 316의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전반적으로 무광의 샌드블라스트 피니시가 되어 있고, 이 버전의 경우에는 검은색의 PVD 코팅을 케이스 전반에다 다 덮어놨습니다. 스틸로 만들어진 게 MWC판 타입6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스틸이 주는 양감 내지 실체감은 각이 지고 우람하게 생긴 러그와 크라운 가드를 통해서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생김새를 보다가 알게 된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시계는 원조 P650 시계뿐만 아니라 루미녹스의 네이비실 시계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원조 P650의 사진을 보시면 러그가 짧아서 약간 동글동글한 참치캔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 루미녹스는 타입6를 네이비실 시계로 재해석을 하면서 크라운 가드나 베젤, 러그 같은 튀어나온 부분들을 더 각지고 강조되게끔 만들었습니다. MWC는 P656을 개발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원조 시계뿐만 아니라 이 루미녹스의 네이비실의 케이스도 좀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오마주의 오마주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예쁘고 믿음직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베젤도 스틸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60분 지점에다가는 야광점을 박아놓고 5분 단위마다 타이머로 쓸 수 있는 숫자들을 음각으로 새겨놓고 흰색의 프린트를 채워놨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니까 가독성은 좋은데
매크로 렌즈로 당겨서 촬영을 해봤을 때 약간 글씨가 번진 느낌이 있습니다. 다이얼의 프린트 해상도는 상당히 좋은데 베젤의 이 프린트들의 해상도가 다이얼만큼 좋지가 않은 건 다소 아쉽습니다. 원조 P650과 달리 듀얼 타임 베젤이 아니라 다이버식 타이밍 베젤에 준하는 마커와 표시들을 새겨놨습니다. 베젤 정면에 5분마다 움푹움푹하게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고요. 가장자리에는 근사하게 코인 엣지를 둘러놨습니다. 덕분에 베젤은 정말이지 잡기가 좋습니다. 원조 시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타입 6 스풍 시계들이 밑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조잡하게 돌아가는데 P656은 마치 다이버 시계처럼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을 채택했습니다. 제대로 된 타이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 점은 매우 칭찬해 줄만 합니다. 다만 솔직히 평가하기에 베젤 액션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클릭 소리 들어보면 다소 금속성의 높은 소리가 섞여 있고 베젤을 돌리다가 놓으면은 클릭 하나 정도의 거리만큼 베젤이 밀리는 현상도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밀리는 현상을 감안해서 베젤을 돌리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베젤을 조작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백플레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그나마의 위안거리입니다. 시계 유리는 평면에 미네랄 크리스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썼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MWC는 유리보다는 다른 부분의 스펙에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면의 유리에다가 가독성 좋고 번쩍거리지 않는 다이얼을 밑에 넣어놨기 때문에 유리가 보기에 나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광의 검은색 다이얼은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상당히 깊이감도 있습니다. 솟아오른 가장자리의 챕터링 부분에는 분단위 눈금들과 함께 트리튬 야광 캡슐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베트남전 시계풍의 프린트들이 깨끗한 해상도로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아라비아 숫자가 1부터 12까지 인쇄가 되어 있고 그 안으로 다시 더 작은 숫자로 24시 표시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야광 물질인 트리튬을 사용한 것과 관련된 경고 표시도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의 해상도는 매우 깨끗합니다. 주사기 모양의 흰색 시분침에도 트리튬 야광 캡슐이 달려있고 화살 모양의 가는 초침이 함께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원조 시계와 달리 3시 방향에 날짜창도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예쁘게 만들기보다는 기능적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시계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야광 도료는 트리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붕괴하면서 나오는 베타선이 형광 물질인 인에 부딪혀서 빛이 발생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축광 방식의 야광과는 달리 낮에 빛을 쬐거나 쬐지 않거나 야광의 밝기는 똑같습니다. 대신 트리튬의 반감기가 12년을 좀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사용하면 야광의 밝기가 현저하게 줄어들긴 할 겁니다. 재밌게도 이 시계는 다이얼 가장자리와 시분침에는 트리튬 야광을 사용하고 초침 끝부분과 베젤의 60분 마커에는 축광 방식의 야광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축광 야광이 더 밝지만은 좀 어두운 듯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밝기가 꾸준히 유지되는 쪽은 트리튬 쪽입니다. 트리튬이 방사성 물질이니까 방사능 피폭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트리튬의 방사능은 인간의 피부를 투과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데다가 P656의 경우 보다 안전하게 캡슐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로는 스위스 론다사의 715 리튬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인공 보석이 5개가 들어가는 수리가 가능한 무브먼트이고 한 달 오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 정도 범위 안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3엔즈 무브먼트에 날짜창 기능이 있는 무브먼트고 특별히 정확하다거나 특수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배터리 수명이 10년으로 길고 정비가 가능한 무브먼트라서 유지 정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무브먼트입니다. 용두지름이 6.5mm로 꽤 큰 편인데도 베젤이 케이스보다 크기 때문에 용두가 다소 잡기가 힘들긴 합니다. 용두 나사를 돌려보면 조금은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뻑뻑하긴 해도 이 시계처럼 용두 잠금 기능이 있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용두 나사가 없다면은 갑작스럽거나 큰 충격에 의해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수 성능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제가 루미녹스의 네이비실 시계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200m 방수라고 적혀 있고 물론 테스트를 하긴 했겠지만은 용두 잠금 기능이 없으면은 큰 충격에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기가 힘든 시계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MWC의 시계는 용두 잠금 기능을 추가를 해놔서
좀 더 믿을만한 방수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두를 반쯤 뽑아서 날짜창을 조정할 수 있고 완전히 뽑았을 땐 초침을 멈추는 걸 보실 수 있죠. 해킹이 되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맞춘 다음에는 용두를 꼭 잠궈줘야 합니다. 뒷면의 스크린 케이스백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습니다. 샌드블라스트 된 바탕에다가 주요 스펙과 소재에 대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음각으로 새겨놓은 평범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군용 시계 같은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는 꽤 기여를 하는 케이스백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나일론 나투줄을 제공을 하는데요. 군용 시계 스타일의 나투 스트랩답게 이쁘거나 착용감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두기보단 내구성에 초점을 맞춘 스트랩입니다. 아주 뻣뻣한 나일론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스트랩을 저는 높이 평가하진 않습니다. 버클도 보시면 줄길이 조정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기능을 갖고 있는 버클이긴 한데, 버클 자체의 만듦새가 딱히 튼튼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핀도 다소 조잡하게 달려있고 조금 흔들흔들하는 느낌이고요. 버클에 사용된 메탈 자체도 이렇게 깨끗하게 깎아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스탬프로 찍은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요새 나토줄은 별로 비싸지도 않으니까 나토줄은 따로 구입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줄만 바꿔줘도 시계의 전반적인 인상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특색 없는 나일론 줄에다 연결해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총평입니다. MWC의 P656은 타입 6풍의 미군 특수부대 시계를 보면서 제가 늘 생각해왔던 것들, 저 시계를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틸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을 실현해준 시계입니다. 물론 베젤 액션이나 베젤의 프린트들이라든지 나일론 시계줄 같은 일부 영역에서의 완성도는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30만원대 가격에 상당히 인상적인 스펙을 가진 시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나 다이얼의 인쇄 상태처럼 예상보다 잘 만들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자, 오늘 MWC의 P656이라는 시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